네, 안녕하세요. 마니머니 하차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젠텍이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막판에 동시호가에서 또 100원이 빠졌는데요. 일단은 이 음봉 캔들들이 많이 나오면 사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가 좀 약한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약간의 확인하고 싶은 심리, 물론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으시는 분들도 분명 많이 있을 거고, 아니야, 실적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해야지라고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적 같은 경우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저는 일단은 뭐 주담 통화에서도 3분기보다는 일단 좋다라는 부분들은 뭐 너무나도 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인 게 중요하죠. 얼마나 좋아지느냐. 당연히 3분기보다는 좋아야죠. 3분기 때 시장 자체가 어긋났기 때문에 당연히 좀 좋지 않았던 거고, 이번에 시장을 잘 맞췄기 때문에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얼마가 나오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80억으로 잡았을 때 영업이익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억 잡았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잠정 실적 만약 공시가 나온다라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휴마시스가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엔 얘도 좀 눌렸는데, 좀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좀 별로 안 나왔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 나왔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휴마랑 좀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하는 그런 시작 방면이 될 거고, 투자 심리를 조금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로 될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항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이슈는 뭐 조금 이따가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거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좀 이제는 인식이 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많은 모멘텀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했을 때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좀 요번에는 코로나 현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거부터 볼게요. 자, 코로나 백신이 당국 접종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보시면은 확진자 100명 중앙체 백신 접종 항체 지속시간 조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요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 치료제나 이런 것들 이제 얼마나 좀 유효한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중앙체 지속시간을 좀 조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료제에 대한 효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중앙체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은 당연히 이 관련된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게다가 이 항체 지속 시간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빠르게 사라질 수가 있고 또 6개월 만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런 걸로 봤을 때 면역이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련된 키트를 또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 내가 지금 괜찮은 상태인지 또 확인하기 위해서 키트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출 관련된 부분입니다. 수출 관련된 부분인데 석 달 연달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2월 1일자 기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도 진단키트 수출액이 이제 경신을 하면서 66.5%나 늘어났습니다. 즉 보다 굉장히 진단키트의 그 순항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키트 전반적인 흐름들은 계속 좀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엔 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유행, 검사 시작 등 개발 활발, 요거에 대한 부분들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적인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이가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변이가 계속 나오고 지금 남아공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의 완치가 되거나 감염이 됐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이가 사실 벌써 영국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개량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뭐 올 가을 정도에 개량 백신을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변이가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이 효과가 없어요. 만약에 이 바이러스도 이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뭐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뭔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 물론 그건 이제 변종으로 바뀌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라 안 발생할 거라는 또 보장도 없죠. 물론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미 변이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고 벌써 뭐 영국발, 남아공발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신 1차 접종률이 30%에 달하는 이스라엘은 신규 확진자 4천여 명 중 절반이 변이 바이러스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영국발도 마찬가지고요. 파우치 관련된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영상에서도 좀 올려드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자, 보시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는 요 정도로 예방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남아공발에서 한 번 더 플러스 알파로 변이가 또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기존의 백신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백신이 지금 개발됐다고 한 지가 두세 달 이제 막 유통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건 백신은 임상 4상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임상 2상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과연 백신이 얼마나 빠르게 잡아 나갈 것이며 또한 치료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코로나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당연히 어디에 수급이 붙을까요? 당연히 진단 키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그 시즌이 벌써 그 대단하죠. 요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고 그 시젠도 볼게요. 일단 누적 확진자 또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젠 보시면은 이 바이러스 개발 진단 키트를 이미 했어요. 이미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변종에 대한 키트는 금방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더라도 금방금방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백신이랑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아스트라제네카 개량 백신 딱 치시면은 바로 뭐 가을 요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가을 쪽이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치면은 그 가을이라고 쳐야 아마 나올 거예요. 가을 백신 이 차세대 백신 가을까지 생산 요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르면 올해 가을까지 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 생산 밝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지금 보시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고 올해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정말 이 진단 키트들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시젠이라고 또 치면은 지금 이제 DB 쪽에서 이 시젠에 대해서 목표가를 이렇게 형성을 했잖아요. 자, 적어도 25만까지 간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런 지금 백신 보급에 가시화되면서 하락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수출 급증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어제도 기사 보여드렸을 때 뭘 보여드리냐면은 백신이 나오더라도 진단키트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진단키트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2분기부터 얘기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수출은 올랐어요. 그러면은 인정을 할 건 해야죠. 진단키트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좀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또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 국내 안팎으로 러브콜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이런 기사들이 왜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코로나19 장기화 진단키트 관심도 급증. 이것도 2월 5일자 기사고요. 다른 회사들이 왜 진단키트로 진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고, 변이가 나오면서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기간이 유지가 되고,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2번만 받더라도 얼마나 많은, 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수백이 넘죠.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인구들을 진단키트로 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왜 지금 이거는 뭐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상관없어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면 결국엔 선진국이고 뭐고 다 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키트들이 활용이 되고 얼마나 많은 중화항체들도 나중에, 물론 중화항체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항체가 아니더라도 항체 검사를 분명 할 거라는 말이죠. 항체 쪽으로 가면 수젠텍이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변이 쪽에 대한 부분들 하나만 더 보면은 영국, 남아공, 브라질 요거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파력 1.5배, 전파력 1.5배, 높은 재감염률. 그러니까 뭐 재감염, 감염, 재감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감염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CL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PCL이 지금 홈키트 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젠텍도 벌써 홈키트 신청한 지가 7주가 넘어서고 있죠. 이제 8주차 다 돼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항체 항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00만 테스트고 다음 주에 400만 테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홈키트도 충분히 나왔을 때 뭐 이 수젠텍 같은 경우 다이아시스 외에 이제 또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해서 또 플러스 알파로 붙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오늘 나온 거죠. 드판무 산후조리원 코로나 방역 위해 수젠텍 항체 이제 자가 검사 키트 도입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이 직원과 외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실시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젠텍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리원도 수젠텍의 픽을 한 거가 보시면 FDA와 KFDA를 승인한 제품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관련도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확대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결핵 임박한 거 다들 아실 거고, 결핵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등재된 거,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진단키트에 대한 이 산업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맞아요. 다만 각 개별적인 모멘텀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불신, 백신이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백신이 나오면 진단키트는 필요 없어 라고 그냥 단순히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당연히 백신이 제 역할을 해서 감염자가 줄어들면은, 전체 감염자가 줄어들면 진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진단도 진단 나름이잖아요. 뭐 항체도 있고 항원도 있고 중화항체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백신을 맞더라도 재감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이제 걸리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자체가 완전하다면야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뭐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이 환자 입장에서 내가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아니면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일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있는데 백신을 맞고 나 백신 맞았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이 수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진단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멘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빠르게 눌리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덜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꿈틀꿈틀 했잖아요. 실적으로 필로도 한번 움직였죠. 그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관심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실적들에 대한 그런 확인들, 그리고 진짜 2분기 때부터 수출이나 이런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젠텍 같은 경우는 뭐 결핵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이슈들이 워낙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몰려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오픈될 때 연쇄적으로 터지면 얼마나 터질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거예요. 물론 주가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피로도도 있고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이슈가 있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은 또 단기간에 또 올라가는 게 또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일단 실적이라는 그 판도라가 상장자가 열리고 나서부터가 사실 이제부터는 이슈가 터졌을 때 반응하는 것들도 보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 좀 많이 힘든가 라는 생각을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말 수젠텍 원래 여기 가격 라인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선곡구 해가지고 뭐 얘기가 나왔었던 라인이잖아요. 라인인데 물론 요까지 오면 안 됐었고 그 이제 계약 공시 해지 그 부분만 안 나왔으면 이 가격대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내려올 만큼 진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만약에 실적 예측대로 80억이 나오고 20억이 나오더라도 물론 더 나올 거예요. 더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을 때에 그 부분으로만 보더라도 거의 10배가 성장을 하는데 회사의 주가가 그 결핵 초반에 이슈 나오고 했을 때보다도 지금 거의 낮은 상태거나 같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때랑 다른 거는 코로나라는 게 매출을 계속적으로 블락을 쌓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러지 그리고 결핵이 완성이 돼서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이제 마일스톤을 하기 그 직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뭐 항원 FDA 뭐 중앙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홈키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알러지에 대한 것들 굉장히 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또 슈얼리 스마트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이런 항체에 대한 수요들 또 모릅니다.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수치를 말씀을 안 해줬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유의미한 게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항체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기사에서 좀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흔들기는 월화수쯤에는 한 번 정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다음부터 실적이 나오고 그에 따른 이제 결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좀 차분하게 보실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일단 2만원 라인을 가야 됩니다. 일단 2만원 라인에 가서 물론 이슈가 터져서 뭐 이렇게 만약에 진짜 좋은 이슈가 터져서 우리가 기다리던 뭐 항원이나 이런 게 터져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기 시작한다면야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서 2만원 쪽에 이제 착착착착 다져가지고 바닥을 다져놔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슈 하나하나씩 오픈이 되면서 좀 쏘는 게 가장 베스트기는 해요. 베스트기는 한데 사실 뭐 항원이나 이런 게 당장 내일 터질 수도 있고 언제 터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대응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 종목이 지금 아래 하락갭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좀 떨어진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트 보시면은 제가 뭐 넷마블 뭐 앱클론 네오이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지금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리이기는 하죠. 거의 한방 끝으로 돼야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갈 수는 있죠. 거의 근처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이 60선의 위치가 일단은 이 30%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게 좋아요. 한 방에 좀 일단 걸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선이 충분히 밑으로 내려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시세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충분히 있고, 이 업황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이 개별적인 기업들로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월화수 정도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단 기다리시고요. 일단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부터는 좀 수급이나 이런 매수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엔 뭐 외국인도 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슈가 터졌을 때 움직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슈 터져서 움직일 때 아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예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이 붙는 게 뭐 23,000원, 22,000원 이때부터 붙어도 전혀 늦지가 않아요. 전혀 늦지가 않고 이 최바닥 부분에서는 사실 단타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정말 대세적인 상승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정리하는 물량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끝나고 이제 대세적인 이런 전반적인 추세가 상승하는 흐름들로 간다라면은 그때부터 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부터 외국인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차피 큰 호재가 뜨면은 관련된 지금 요 날도 한번 볼까요? 이날이 이제 1월 29일인데 1월 29일 보시면은 개인들이 결국엔 올린 거잖아요. 개인들이 올리고 이거 외국인들이 깐 거죠. 깐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인들이 이제 사주기 시작하면 이게 왜 샀냐면은 이때까지 보세요. 매수가 잘 나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날 빼면은 별로 사지를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이슈가 터졌을 때 상승을 하는데 워낙 그때 위에서 계속 다 집어 던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부터 묻혀서 이제 좀 깔린 거죠. 근데 뭐 항원이라든 일단 수출이 잘 나와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안심을 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호재들이 생기면은 분명 기존 주주들도 많이 손바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충분히 이 전환점으로 좀 인식을 할 만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도 이제 뭐 장중에 낸다라고 하니까요. 그거는 뭐 이 주담 통화 뭐 하신 분이 좀 올려놓은 게 또 이렇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된다면야 더더욱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런 긴급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가끔씩이라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슈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없으면 우리가 절망스럽겠지만 이슈가 지금 굉장히 많고 우리가 기다리던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반드시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할 때는 뭐 그때 상황 봐서 또 말씀을 드리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좀 업로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은 제가 이제 주말 사이에 또 열심히 찍어서 업로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젠텍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이슈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 좀 차분히 변동성이 있어도 좀 지켜보자 라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